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희한한 재미있는 소식 많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F-35A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고성능 공대함 미사일 조달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육해공군 해병대의 최대 관심은 역시 중국인 것 같습니다. 미 공군이 연방 조달 사이트에 최근 적의 해상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 무기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게재했다고 지인스가 현지 시각 1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공군 수명주기 관리센터가 제출한 이번 RFI에서는 F-35A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으면서 적의 수상함과 효과적으로 교전하고 파괴할 수 있는 운동에너지 무기 기술에 대한 정보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미 공군이 이런 요청을 제기한 것은 차세대 공대함 순항미사일인 LRA-SM과 JSM 문제 때문인데요. LRA-SM은 사거리가 길고 성능이 우수하지만 부피와 중량이 커서 F-35의 내부 무장창에 탑재가 불가능하고, JSM은 스텔스 성능은 우수하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은 LRA-SM만큼 긴 사거리를 가지면서도 높은 속도와 우수한 명중률,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진 차세대 대함 무기 보유를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록히드 마틴은 LRA-SM의 사이즈를 다소 줄인 버전을 제시할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고성능 공대함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육해공군 해병대의 경쟁이 날로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자, F-35, 이게 지금 이 사진은 우리 한국 공군의 F-35예요. 어쨌든 미국이 이 F-35용 무기를 많이 만들면 우리도 F-35 가지고 있으니까 도입해서 쓸 수가 있죠. 자, LRA-SM이라고 제즘-ER 스텔스 공대함 순항미사일을 이 공대지 미사일이죠. 그걸 공대함 버전으로 만든 게 이제 LRA-SM인데, 그게 덩치가 커서 이 F-35에는 탑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F-35가 사실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미사일을 쏘기엔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이제는 그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가 워낙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차세대 대함 미사일 JSM이 있습니다. 이 JSM이 NSM, 즉 콩스버그에서 만든 NSM을 기반으로 만든 미사일인데, 이게 시스키밍 상태로 갔을 때는 사거리가 185km 정도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고고도로 날아갔을 때는 최대한 550km까지 날아간다고 하지만, 이 고고도로 날아가면 생존성이 취약해지죠.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스키밍으로 가면은 185km, 그러면 이제 이 F-35가 적진 200km 이내까지 들어가서 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 공군은 역시 LRA-SM처럼 사거리가 한 700km 정도 되면서, 그리고 스텔스성, 그리고 이제 아주 위력이 강한 이런 공대함 미사일을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JSM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작아서 또 위력이 또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LRA-SM처럼 위력은 강하고, 또 LRA-SM처럼 사거리는 길고, 그리고 JSM처럼 덩치는 작아야 된다. 정말 참 이런 무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걸 만들어서 납품해봐라 라고 하니까 이제 록히드 마틴 등 여러 업체가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거 거의 전부 다 사실은 이게 북한 군함 때리려고 이런 걸 만들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중국의 남해함대, 동해함대, 이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를 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중국하고 언젠가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딪힐 수 있는 개연성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차세대 공대함 미사일 만들면 우리 반드시 수입해서 우리 F-35에도 장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무기 만들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정말 이래선 되냐 라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지난주 동부지중해에서 그리스와 터키 군함이 신경전을 벌이다가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리스군과 터키군 모두 사실상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동지중해의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 사이 해역에서 그리스 해군의 엘리급 호위함 림노스와 터키 해군의 바바로스급 호위함 케말레이스가 충돌했으며 이로 인해 터키 호위함이 대파됐다고 그리스 언론이 현지 시각 16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해군의 S형 호위함을 그리스가 중고로 9척을 도입해 엘리급이라는 명칭으로 운용 중인 이 림노스급은 만재 배수량이 3,500톤이지만 주요 부위를 강철로 제작한 구형 함정인데요. 이 군함이 터키 해군의 메코 200형, 즉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이 호위함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터키 호위함에는 세로 3m, 가로 1m의 파공이 발생했습니다. 터키는 피해 호위함을 가까운 항구로 긴급 대피시키고 아주 긴급히 지금 수리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보고를 받은 레제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터키 선박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리스가 계속 터키 선박을 위협한다면 보복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분쟁은 그리스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해역에 터키가 해양조사선 오르츠 레이스와 호위 함대를 투입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 분쟁에 프랑스가 그리스 편에 서서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기세 등등하던 터키 해군의 움직임이 크게 기세가 꺾인 분위기입니다. 현재 양측은 분쟁 해역 일대에 해군력과 공군력을 증강하며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같은 나토 동맹국인 그리스와 터키가 정말 크게 한판 붙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3,000년, 4,000년의 원수지간인 그리스와 터키, 과거 페르시아, 지금 터키, 과거에는 오스만 투르크, 이 사이가 지금 현재는 국제정치 역학 속에서 나토라는 동맹국으로 엮여 있지만 그렇지만 동맹 사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터키의 영토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리스의 섬, 그 인근에 이제 석유 가스전이 발견됐고 그 가스전을 사실은 이 그리스 이지에 더 가까운데 터키 쪽의 해양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파이프를 꽂으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리스가 막아내고 터키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F247 호위함을 딱 보내가지고 이 F247 호위함은 메코급이라는 독일제 군함이 있습니다. 그걸 8척을 터키가 샀고 그 중에서 4척을 이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 이 등급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ESSM이라고 하는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어서 터키에서는 가장 좋은 구역 방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군함인데 이건 4척 중에 한 척을 딱 보내가지고 건들지 마. 그리고 이제 미사일 초기함 4척 딱 대동하고 갔는데 이 터키가 네덜란드로부터 사가지고 중고로 사서 지금 38년 된 그런 아주 구형 호위함이 이 호위함의 터키 호위함을 뒷부분을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보셨을 텐데 정말 큰 구멍이 생겼고 침몰할 뻔한 것을 긴급하게 끌고 가가지고 지금 긴급 수리를 하고 있답니다. 3m짜리 구멍이 뚫렸으니까 큰일 난 거죠. 자, 이거 보면 제가 아까 3,000년, 4,000년의 원수라고 그랬는데 우리 여러분들 영화 300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 그리스, 이 아테네 이 지역을 침공한 페르시아의 당시 크세르크세스 황제가 이제 침공했던 모양인데 그것을 담았던 영화인데 크세르크세스가 결국 그리스 침공을 접었던 게 바로 살라미스 해전 때문이었죠.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는 갤리선이라고 하는 대형 군함 한 700에서 1000척을 동원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는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작은 군함이에요. 그리스는 트라이림 작은 군함 그리고 페르시아는 갤리라고 하는 큰 군함 이렇게 해서 그리스 군함은 트라이림인데 이건 덩치도 작은데다가 한 300에서 한 380척 여기는 덩치 큰 갤리 700에서 1000척 이렇게 이제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고 그 만 바깥에서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언덕 위에서 탁 의자를 설치해놓고 이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그리스 군의 이 해군 총사령관은 테미스토클레스였는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살라미스 해협 안으로 섬 쪽으로 이렇게 터키군을 유도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매복하고 있던 트라이림들이 옆구리를 쳐가지고 충각 전술로 그래가지고 이제 충각으로 그냥 옆구리를 다 들이받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리스는 한 40척 정도의 그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고
페르시아는 한 200척 정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파 깨져가지고 이제 결국 크세르크세스가 살라미스 예전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침공을 이제 접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때가 이제 기원전 48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 2000년이 넘어서 무려 2500년 만에 그러고 보니까 딱 2500년이네요. 딱 2500년 만에 다시 그리스의 군함이 터키, 과거 페르시아의 군함의 뒷공무니를 받아가지고 지금 또 충각 전술로 받아가지고 침몰할 뻔했다. 그런데 그때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지금은 동맹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1920년 이때도 터키가 그리스를 때리고 해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먹어버렸죠. 이제 이런 정도로 아주 원수지간인 이 나라들. 정말 뭐 언제까지 동맹의 카테고리 내에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어르렁거릴 것인지 그리고 어르렁거리고 말 것인지 정말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랬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프랑스가 여기 또 우리 이권이 좀 있어 해가지고 지금 이 강습 상륙함 라팔 전투기 이런 거 보내가지고 터키 그리스를 지금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터키가 정말 사면 초가에 스스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작전 배치가 임박한 미 해군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전단에 승선 중인 미 해병대 제31 해병 원정대가 배속 항공기에 고성능 전자전 제모를 탑재해서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유사시 한반도를 담당하는 미 해병대 31MEU가 UH-1Y 베놈 경공격 헬기에 최신형 전자전 포워드인 ALQ-231 인터피드 타이거2를 장착하고 훈련 중인 모습을 현지 시각 16일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에 31MEU에 배속되는 MV-22B 오스프리 비행대인 제262 틸트로트 비행대에 제367 해병 경공격 헬기 비행대 소속의 UH-1Y 베놈 헬기를 배속시켰는데요. 여기에 인터피드 타이거2 제밍 포드가 장착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제모는 해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에 의존하기에는 그라울러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미 해병대 요구에 따라 개발된 전술 항공기 탑재용 제모로 적의 통신은 물론 레이더에 대한 효과적인 제밍 공격이 가능한 고성능 제모입니다. 이 제모는 주로 적지 공습 임무에 나서는 FA-18D 그리고 AV-8B 해리어2 전투기에 탑재되어서 운용되어 왔는데요. 미 해병대가 31MEU 배속의 경공격 헬기에 이 제모를 달았다는 것은 적어도 공중강습작전 때 강습부대에 자체 제밍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달 하순부터 작전에 투입될 아메리카 전단과 31MEU는 16일 기준으로 오키나와 화이트비치에서 해병대 장비를 선적 중인데요. 주로 헬기와 경량 기동 차량 위주로 장비를 싣고 있어서 31MEU의 이번 임무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겁니다. ALQ-231이라는 전자전 제모가 되겠는데요. 한쪽에는 리시버, 한쪽에는 이제 공격형 제모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미 해병대 또 해군은 EA-18G 그라울러의 전자전 지원을 받으면서 뭐 항공작전을 하겠죠. 그런데 이 MV-22B 수직이 착륙하는 이 오스프리 비행대에다가 오키나와에 있는 헬기 부대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데리고 온 이 경공격 헬기 부대에다가 이 하와이에서 데리고 와서 오키나와에 있는 MV-22 이 수직이 착륙 여기다가 배속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전자전 제모가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따로 뭐 그라울러 이런 것들의 제밍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수직이 착륙하는 이 공중강습 부대들이 스스로 적의 레이더에 대한 제밍 능력을 가지면서 스스로 그냥 제공 침투해서 들어가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JLTV 같은 경장갑 차량 신속하게 적의 내륙으로 진공할 수 있는 이런 경장갑 차량을 지금 상륙함에다가 싣고 있습니다. 8월 16일 현재 그걸 지금 오키나와에서 싣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어딘가에 침투해서 적 해안선을 점령하는 이런 작전을 준비 중인 것은 아닌가,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대만의 둥샤군도를 공격하겠다 이런 지금
해상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둥샤군도를 뺏기면 그걸 다시 탈환하는 뭐 이런 능력인지 또는 이런 전력인지 또는 뭐 북한 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미 해병대가 헬기 부대 스스로 저의 레이더를 침묵시켜버리고 완전히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전력들을 지금 세팅을 했다.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